네, 오늘은 여자는 남자가 이럴 때 반한다의 저자 김소진 헤드헌터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헤드헌터이고 커리어 앤 프로필 리마스터 코치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헤드헌터가 어떤 일을 하는 일이에요? 헤드헌터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을 때 저희 같은 헤드헌팅 펌에 요청하시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기업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기업에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원한다라는 이제 요청서가 와요. 거기에 맞는 나이대도 있고 직무, 스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천드리게 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이 일을? 이제 20년 조금 넘 20년 동안 하셨는데 흔히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딱 얼굴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사실 얼굴 보지 않아도요. 이메일만 쓰는 것도 보면 알 수 있고요. 카톡 프로필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예상할 수 있고요. 전화를 하면 조금 더 알게 되고 만나보면 거의 확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굉장히 장황하게 썼다. 이분은 그러면 이력서도 좀 굉장히 길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메일을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썼다. 그럼 보고서를 작성할 때나 말을 할 때도 그럴 뿐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카톡 프로필에는 이제 본인 사진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아이 사진이라든지 뭐 꽃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 이분이 지금 관심사가 뭐고 어떤 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만나기 전에 찾아보는 편입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뉴욕으로 갔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패션에서 경영학으로 바꾼 뭐 이유가 있나요?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이잖아요. 패션에 완전 미쳐있는 것 같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패션을 했을 때 내 이름 한 줄을 남길 정도가 되나? 이걸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패션은 내가 좋아하지만 잘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뉴욕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호기심이 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는데 경영학 하면서 HR이라는 휴먼 리소스 인사관리 수업을 들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있다고 그때 처음 알게 돼서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전공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조사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런 거에 좀 잘 맞는 직업은 헤드헌터를 하면 매번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직무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또 석사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은 이 책의 주제가 연애이기 때문에 좀 연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남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은 다 돈 많은 남자 좋아하고 능력이 없으면 보지도 않는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일반적인 여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남자분들도 예쁜 여자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도 당연히 남자가 능력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능력만 있으면 뭐예요? 그 돈도 내 것도 아니고요. 정말 여자들이 바라는 이런 남자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나, 애정을 갖고 배려해주나, 얼마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한테 신경을 써주나, 이런 작은 디테일에 사실은 여자들은 좀 감동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너무 능력, 스펙 이런 것만 보시려고 하시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그 저자님께서는 살면서 정말 능력 있고 돈 많은 분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든가요? 정말로 돈이 많은 남자의 장점? 의외로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느낀 게 있었는지. 저도 그분이 돈이 많으니까 와 나도 이분이랑 좀 뭔가 이렇게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어서 좀 많이 제가 맞춰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좀 자기 위주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보다 그분이 가고 싶은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게 좀 약간 끌려다닌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나면 난 뭐지? 뭐 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고 마음 상하는 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위주다, 자기한테 맞춰줘야 된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특히나 뭐 부모님한테 좀 끌려다니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이미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만나고 있다가도 아빠가 전화 왔어,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간다든지 뭐 이런 모습 보면은 좀 남성비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분을 믿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딴 거 안 보고 조건만 보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우울증도 겪고 불행하게 사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좀 그런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남성분들이 돈과 명예 이런 걸 갖게 되면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골프도 치고 뭐 술자리도 많이 가고 그러면 새로운 여성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노출 확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상해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위주 그런 점들이 좀 힘들어하고 아무래도 시댁에서 간섭이 좀 맞아요. 있겠죠. 네, 그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들도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 과연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행복한가?
찾아봤을 때 만족도가 반면에 조건 안 보고 그냥 사람만 보고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받고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분들의 예를 들어 표정을 보면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 같아. 이런 얘기 요즘 많이 쓰잖아요. 여자분들도 딱 보면 와, 이분은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표정이 부드럽고 편안해 보여요.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하다? 그럼 뭔가 이렇게 좀 날카로워 보인다던가, 말도 좀 이렇게 툭툭 나간다든가. 내가 편안하지 않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편안함과 여유, 웃음, 미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책의 제목대로 여자분들은 어떤 남자한테 반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바로 경청이잖아요.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지만 실제로 제대로 경청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거의 역행한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경청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말 충분히 열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내 얘기를 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경청하는 데 방해가 되고 또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눈을 마주치고 좀 뭐 미소를 띄우면서 어떤 고개 끄덕임을 한다든지 지금 경청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해주는 게 근데 이거는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똑같거든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리액션 해줘야 신이 나지. 그래서 경청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다 치우고 내 말을 줄인다. 무조건 듣는다. 라고 하면 상대가 왠지 얘기하고 돌아갔는데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 왠지 호감형이야.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줄이고 듣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 남자가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점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리액션이죠.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어. 완전 최고 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애들 완전 녹아버리죠. 사실 별다른 크게 뭐 다른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 세 가지가 경청과 함께 이제 붙어준다면 2배가 되죠. 일단 많이 들어주면서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여주고 취임새 넣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그런 다음에 대박 미쳤네요. 너무 힘들었겠다. 최고예요. 너무 멋지다. 이런 말만 기억해가지고 해주시고 오면은 이 친구랑 왠지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외모가 좀 별로고 조건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만 있어도 그럼요. 호감이 확 간다. 그럼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막 한 2시간 지났는데 집에 와보면 5시간, 6시간 얘기하고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상대에 대해서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자신과의 대화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과에 대하여 어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문장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신과의 대화가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요즘 자기 객관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나를 알고 내 장단점이 무엇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면 일도 선택할 수 있고요. 사람도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그걸 먼저 알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면 나와 맞는 상대도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 남자가 확실하게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매력을 느낀다. 네, 자기가 굳건히 서 있고 그것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남자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철학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그럼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멋있다. 근데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뭐 눈빛도 이렇게 다 죽어가고 맨날 와서 이제 TV 보면서 맥주나 한잔하고 이런 모습에 여자가 반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활기차고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 뭐 3년 목표, 뭐 이번 달 목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걸 하나하나 쌓아가는 이런 모습에 신뢰감도 생기고 안정감도 생기고 지금 바로 투자하고 싶다 이 남자에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 그럼 앞에서 PT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 이래.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오픈해 놓는 거죠. 당당하게. 그리고 나서 내가 앞으로는 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나랑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나는 자신 있는데 네가 옆에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저는 막 소름이 끼치면서 이 남자한테 푹 빠져버릴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가진 게 없는 분이었는데 그런 거에 매력을 느낀 분이 있던 것 같아요. 너무 있죠. 그렇게 뭐 가진 게 없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사람이? 이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이 재벌이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정말 뭔가 했을 있어 보여. 정도로 너무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거침이 없고 지금 나 집도 오픈했고
보니까 작은 오피스에 살고 계셨거든요. 모두 오픈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 아, 이 남자 뭐지? 제가 만났던 어떤 부자 그런 분들보다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스펙, 뭐 돈 이런 거 없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당당하게만 들이대 보시는 거예요. 내 비전 보여주고 그래서 한 장의 종이에 한번 내 플랜을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만남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오랜만이야. 우리 다음 주에 뭐 한잔 하자. 그리고 연락 없으신 분들, 소개팅 끝난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 연락 안 하시는 분들, 내가 만약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오늘 즐거웠습니다라고 그냥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럼 상대는 배려해서 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무작정 기다린단 말이죠. 진정한 배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다음 주에 술 한잔 하자라고 했다면 다음 주 수요일 뭐 몇 시 어때? 시간 괜찮아? 그럼 그 자리에서 약속을 정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주는 이런 습관도 들이고 뭔가 명확하게 그때 스케줄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말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라는 게 있다면 한번 그렇게 실망하고 나면 이 사람한테 신뢰가 생기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어디 놀이공원 가자 그랬으면은 나 저번에 가고 싶어 했잖아. 이번에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딱 데리고 갔을 때 이 사람이 이걸 기억하고 있구나. 이 사람 말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신뢰감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는 거군요. 갑자기 신뢰감을 어디서 어떻게 쌓아요? 내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평상시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져.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작은 것들로 신뢰를 좀 쌓아나가는 것. 그게 뭐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쉬운 것 같거든요.